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오전장 분석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갑자기 왜 안 켜지는 걸까요? 켜졌네요. 자, 현재 시점은요,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33분 43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쇼입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단 한 주라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우리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바이누 코인을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게 되시면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진심으로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거두절미하고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지금 현재 단기 바닥에서 지금 현재 고점 구간까지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플러스 35.35%까지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페페 코인이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페페 코인이 94%까지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반으로 만들어진 두 코인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시바이누 코인하고 페페 코인. 페페 코인이 먼저 올라가는 것은 시가총액이 시바이누 코인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페페 코인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시바이누 코인까지 같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페페 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민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어떻게 할 것이다 대폭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거 좀 치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좀 중요하니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여요.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옆으로 횡보를 해야 돼요.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시바이누 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그리고 페페 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조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승 다음에 조정, 상승 다음에 조정, 상승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죠. 조정이 나오는 것은 옆으로 횡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옆으로 지금부터 횡보를 하게 되면,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좀 하락이 나왔던 알트코인들이 하나 둘씩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은 조정 구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조정이 나오는 거, 옆으로 횡보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 구간에서 물려 있는데 시간 조정을 주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개인 물량을 털고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트코인이 옆으로 여기에서 횡보를 하거나 이더리움도 옆으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하고 도지 코인하고 페페 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움직임은 뭐다?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라고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51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121선에 대한 저항, 저항이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음봉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뭐를 하셔야 된다?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보유자 매도 압력에 대한 완화 신호가 나왔습니다. 공급 부담 완화에 대한 신호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보유자 매도 압력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매도 이탈 후 즉각적으로 상승보다는 가격 변동성에 대한 축소와 그리고 바닥 다지기를 좀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매도가 중단이 되면서 조정 국면이 마무리될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가격 안정과
중기적 기반 형성에 대한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올해 사상 최고가에 대한 경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전체 공급량에 대한 3.41% 보유한 비트마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마인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매입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 인프라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었죠. 그러나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자금순 유출에 대한 뚜렷한 가격 반등에 대한 부재가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부담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공습을 하였습니다. 마두로 지금 현재 생포를 해서 이송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 이후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이 한 3,000달러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유가 선물 시장에 대한 개장 시점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목을 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엄청난 원유 매장량과 그리고 미국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따라 금융시장 그리고 원유 시장에 대한 추가 변동성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것을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이 원유 많은 나라를 다시 잡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묻혀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은 그 기름을 잘 못 쓰고 있었어요. 이번 행동으로 미국이 다시 그 기름을 통제할 기회가 생겼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통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는 달러를 더 양적 완화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숨겨진 카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건 코인 시장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금연에 대한 가격을 딱 잡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값을 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러지 마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금은이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 갑자기 올려버리게 되면 미국이 금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를 막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금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좋을까 여러분들? 적당히 올라가야죠.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금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못하고 있다가 금의 가격이 옆으로 행보를 하거나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금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왜냐? 비트코인 쪽으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지금 현재 역발상으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인기를 얻으려면 여러분들 달러를 많이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 중간선거 요번 년에 좀 말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간선거. 그래서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을 좀 많이 높이려고 한다면은 양적 완화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달러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은 미국이 돈을 더 풀고 경기 살리기에 대한 정책을 쓰기 쉬워진다는 거죠. 이런 정책은 암호화폐 시장에 좋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요렇게 좀 공습을 했다. 좀 숨겨진 카드를 지금부터는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원유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현재 미국이 어느 정도 기름이 많은 나라를 잡았다라는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돈을 많이 풀 것이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상승이 나올 것이다. 위험 자산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기다렸다라고 해요. 시바이누 부진 끝에 골든 크로스 폭등에 대한 시작. 민코인 시바이누가 암호화폐 하락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2026년과 함께 골든 크로스가 생성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지금 전문가들은 거래량에 대한 증가, 핵심 저항에 대한 돌파와 함께 진행됐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시바이누가 골든 크로스 폭발, 이제 진짜 불장 오나. 정말로 이제 불장이 조금 있으면은 좀 터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바이누 좀만 좀 인내심을 갖고 홀딩을 해주시게 되시면은 지금 이제 모든 분들 다 플러스 700% 이상, 7000% 이상 수익을 같이 한번 좀 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